네, 오늘 EC442 NGCN 301 7번째 시간이에요. 핸드아웃 for 챕터 2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TWO. Annotated PDF는 다 업로드 돼 있는데 지난 시간 보니까 왜 애노테이션이 하나도 안 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필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이 지시봉만 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 언제나처럼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은 CISL.postec 유튜브 채널에 있고요. 밑에다가 클릭able 타임 스탬프를 좀 올려주세요. 어, 제가 어제 출장이라서 홈워크 6를 못 올렸는데 오늘 클래스 미팅까지 해서 홈워크 6 and 7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월요일 수업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하면 7번째고 47, 28 해서 대충 4분의 1 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퀴즈를 보겠어요. 그래서 퀴즈 범위는 당연히 오늘 배운 범위까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상당수 문제들이 홈워크 문제와 비슷할 거고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하고 퀴즈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퀴즈는 항상 그렇듯이 오픈 에브리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다만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서 보낸다든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런 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자, 특별히 커렉션 할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과목 오버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챕터 2로 들어가서 이 인터넷의 기본 오퍼레이션을 배운 다음에 중요한 원리들을 또 보고 있는데 챕터 1과 상당수가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이미 들었던 얘기고 어떤 것들은 좀 더 디테일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서넷이라는 걸 배우고 와이파이 이렇게 쭉쭉쭉쭉 배워 나갈 거예요. 먼저 리뷰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이 네트워크 관련된 티어리가 크게 수학적 티어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래프 티어리와 이번 시간에 언급할 여기 나오죠. 어디 갔나요? 네, 여기 큐잉 티어리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큐잉 티어리가 이제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에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전공한 학생들은 큐잉 티어리 수업을 또 듣게 되고요. 우리 학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이 큐잉 티어리의 바탕이 되는 부분을 조금 등한시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큐잉 티어리도 랜덤 프로세스 티어리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좀 준비를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네트워크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피지컬 레이어보다는 상위 레이어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럴 때는 이 큐잉 티어리에 대한 컴퓨터공학과 수업들을 미리 들어놓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어리 관련된 티어리로 붙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캘큘러스도 티어리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스매티컬 티어리인 그래프 티어리와 큐잉 티어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와이어드 네트워크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단으로부터 점점 와이어리스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 가지가 있으면요. 점점 이 잎으로 가면서 이제 잎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핸드폰들 이런 것들 보면 호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와이어리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핸드폰은 다 와이어리스고요. 그런데 다만 이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 이 버스라는 토폴로지, 연결하는 토폴로지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버스라는 것은 사실 와이어리스 링크를 흉내낸 와이어드 링크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 학기 동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티버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에서는. 그런데 항상 모든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그렇듯이 우리가 최대화하려고 하는 또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즈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여러 사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럴 때는 단순한 최대, 최소,
최적화 문제로 접근할 수 없고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접근이 돼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통신에서는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유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비트를 전송하는 링크가 하나일 때도 우리가 서로 컴피팅하는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높이려고 하면 다 에러 났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제가 여기에 소리의 길이에 담아서 보냈지만 뭐 에러죠.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됐죠. 그렇듯이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는 커넥티비티와 코스트가 경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커넥티비티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커지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둘 다 동시에 커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무지무지 올리려고 하면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떨어진다. 즉 코스트는 증가하는 것이죠. 요 지점은 맞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치버블 리전인데요. 우리가 커넥티비티를 쭉 떨어뜨리면 대충 연결되다 말다 하면 당연히 매우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코스트가 적게 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두 매트릭이 이 서로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한쪽이 작아지는,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한쪽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을 마이너스를 취한 데가 어떤 상수에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의 최적화 문제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야 돼요. 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는 주로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뭔가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의 값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of x의 값을 최대화하는 x를 찾거나 f of x를 최소화하는 x를 찾으면 됐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최적화 이론을 들으면서도 이 멀티 오브젝티브,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제 이 쉐어링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 호스트들이 있는데 얘들을 링크들과 라우터들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토폴로지를 써서 이제 그래프 디어레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호스트들이 처음인데 어떤 식으로 링크를 만들면 여기서 커넥티비티가 좋아지면서 코스트가 낮아지느냐 하는 거겠죠. 근데 대충 디자인하면 요 2D 플레인 상에서 어디가 오퍼레이팅 포인트겠어요. 여러분이 대충 링크를 막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오퍼레이팅 포인트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뭐냐면 커넥티비티는 친구의 제안보다 좋은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과다 투입해서 잘 연결성이 좋게 디자인을 했는데 친구는 아니 그것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미 최적화 수업에서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어느 게 더 좋은 디자인이죠? 알 수 없죠, 사실은. 이렇게만 놓으면.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 또는 여기서는 뭐 목적 함수라고 보면 두 개의 목적 함수를 딱 균등하게 서로 동등한 레벨로 놓으면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보면 얘가 낫고 이쪽으로 보면 얘가 낫잖아요. 다만 우리가 언제나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제가 여기 쉐이디드 에리어를 표시를 해놨죠. 현재의 나의 디자인으로부터 내가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요 쉐이디드 에리어로 옮겨갈 수 있다면 어쨌든 좀 더 나아진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는 내가 이 오브젝티브와 저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가중치를 두느냐인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가중치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라고 합시다. 뭐 예전에는 그런 단순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쪽이 자유고 이쪽이 평등인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둘 다 맥시마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러한 바운더리 내에서만 어치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요런 체제를 해서 요런 점에서 작동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도 평등 안 하고 자유는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예. 그다음에 자유가 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매우 평등해요. 맞습니까? 이 두 개를 동일한 가치로 둔다면은 사실 이
보통 파레토 옵티말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저 프론트엔드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등해요. 그런데 사실은 동등하지 않죠.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특히 청소년기, 여러분같이 청년기에 어떤 봤던 경험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이쪽과 저쪽의 그 웨이트를 달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또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웨이트가 달라지곤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게 더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디자인보다 커넥티비티는 떨어져 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저 친구 왜 커넥티비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다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린 어치버블 리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가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향상이 됐죠.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가치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평등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예요. 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느 쪽을 웨이트를 주든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이트를 여기만 많이 주고 여기는 조금 줘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거나 거꾸로 하면서 서로 절멸의 대상으로 없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미친 짓인 거죠 사실은. 다만 그것이 말했지만 그 민주공화국 우리가 합의한 거죠.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의한 거죠. 헌법이 계속 안 바뀌었으니까 87년 이래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해야 돼. 예. 지금 대부분의 세대들이 살아있는 세대들이 87년에 헌법 만들 때 예를 들면 유권자도 아니었다. 심지어 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했다. 헌법을 바꾸자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그 헌법 내에서는 동일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라고 하고 호스트들의 이쪽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오브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이것도 멀티 크라이테리아는 문제고 리소스는 제한이 돼 있을 테니까 이런 옵티멀 프론트엔드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어치브 하느냐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어떻게 클레버하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여기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원 하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면 우리는 요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 리전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해봐. 그러면 다른 건 제가 잘 디자인 못하겠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제일 좋은 건 어때요? 여기서 이 지점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디자인하면 이 지점으로 가고 어떻게 디자인하면 여기로 가고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게 엔지니어들이 할 임무겠죠. 물론 또 주의할 건 있죠. 여기서 만약 이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서 뭐 뭔가를 서로 좀 다르게 확장하려는 거라면 어때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 옵티멀 프론트엔드가 확장이 되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 옵티멀 프론트엔드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예요. 여러분이 역사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그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영국 혁명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쭉쭉 나오고 뭐 이러는데 다 인구가 젊은 인구가 팽창할 때 국력이 좀 커졌어요. 그 국력을 가지고 보통은 전쟁을 벌였죠. 그러다 많이 망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좀 걱정이에요. 자, 어쨌거나 핵심은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래프 디어레티컬하게 예를 들면 fully connected mesh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라우터를 하나 두고 스타 커넥션식의 스타 토폴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가 가지는 어떤 여러 매트릭이 있을 거예요. 두 개만 썼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넥티비티도 여러 매트릭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은 굉장히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럴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풀리 커넥티드 메쉬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 장점은 뭐겠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의 호스트가 기능을 상실해도 나머지 애들끼리는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커넥티비티가 유지되죠. 말 펑션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해요. 반면에 스타 커넥션이면 어때요? 특히 라우터가 맛이 가면 끝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시사성 있게 예를 들면 그때 이석기라는 어떤 국회의원이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처럼 프로 노스코리아인 사람들을 예전에 6.25 때
보도연맹원 학살하듯이 학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해와 전화국을 타격하자. 그래서 반국가 단체 결성 혐의로 잡혀가셨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 커넥션이면 그 중요한 라우터를 뭐 망가뜨리면 네트워크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메시에 그러면 대표적인 콘스, 나쁜 점은 무엇이냐?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약하죠. 노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big O of n으로 증가해야 되죠. 하나를 넣을 때마다. 그런데 스타 커넥션은 어때요? 하나 넣으면 하나죠. 그거는 big O of one이라고 하죠. 우리가 컴플렉서티나 이런 걸 할 때 big O, little O 노테이션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지금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일단은 그냥 찾아보세요. big O, little O 무슨 뜻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플렉서티에 대해서 논할 때 그냥 수식을 다 안 쓰고 폴리노미알로 나타낸다면 하이스트 디그리만 써서 표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충 그냥 뭐 어떤 nA 뭐 3승이다 그럼 big O of n 3승 이렇게 쓰면 대충 맞는데 어떤 때는 또 little o로 쓰거든요. 그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트레이드 오프 프로블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매트릭이 2개 이상인 거예요. 2개 이상이고 제한된 자원에서는 어떤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 도달해 있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죠, 최적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합리성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이 Y축 값은 향상을 시키지만 X축 값은 줄이는 어떤 새로운 제도, 오퍼레이팅 포인트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 딴소리 많이 하는데 오늘 선동가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으로 하면서 기득권을 타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기득권이라는 게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가정을 이뤘어요. 어떤 직장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때 아무래도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이 출근할 때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우 좋잖아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자원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애를 우리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에 넣으면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아프면 찾아가기도 쉽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맞벌이면은 뭐 가산점 5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둘 다 직장에 있으면 가산점 2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와 우리 와이프랑 나랑 아니면 또 우리 남편이랑 나랑 같은 직장이니까 가산점이 높겠구나. 그래서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퍼레이팅 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자녀가 셋이면은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이면 다른 어린이집에 있으면은 너무너무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걸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룰을 만들자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우 싫은 게 기존의 룰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세상에는 완전한 룰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혁명을 할 게 아니라면 기존의 룰을 좀 언어하면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나는 이 직장에 심지어 온 이유가 예를 들면 나는 더 높은 샐러리를 받는 오퍼를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애를 나중에 여기 다 보내려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애를 하나 보내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하나 더 낳을 거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나중에는 애를 여기 보내는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쌍둥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룰은 말도 안 돼. 다 때려 부수자, 새로 만들자, 우샤우샤 한다면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라이프 플래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매우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기존에 룰이 있고 가산점 제도가 그러면 뭐 세 자녀, 네 자녀 있으면은 거기다 가산점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기존에 룰이 있고.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존의 사람들이 다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는 웨이트 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세 자녀 이상 100만 점 이러면 기존의 룰은 다 없애자는 얘기죠. 근데 세 자녀 이상 해놓고 점수를 뭐 알파라고 하자 해놓고는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불만 있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 알파 값을 바꿈에 따라서 몇 명이 킥아웃이 되고 그렇잖아요. 본래대로 하면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도 없이 배터리 부수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기득권을 가졌을 때 지금 자기가 말하는 타파하자 뭐 무조건 나쁘게 보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나쁘게 보고 타파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자기가 해당될 때 과연 그때 가서는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네. 저는 해당이 없어요. 네, 저는 해당이 없는데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거나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커넥트를 해놔야지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프로퍼티를 얘기했죠.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해야 될 그리고 과거에 발전해 오면서 계속 가졌던 스케일러빌리티, 플렉서빌리티, 익스텐서빌리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문제없게 하려면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져야 되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니까 대체로 어때요? 이 하이어라키를 가진 요 지난 시간에 봤던 요런 식의 더 인터넷을 구성하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게 이 그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그래프 디어레틱하게 봤을 때 어느 하나의 토폴로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어라키를 만든 다음에 소위 말해서 백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전 지구적인 어떤 뭐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대륙을 가로지르고 하는 것들은 제일 위에서 예를 들면 링 형태로 최대한 해놓고 간혹 가다가 뭐 몇 개 선을 더 그어서 약간 마디파이드 된 걸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뭐랄까요? 뭐라고 하죠? 나무에서 줄기? 예, 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조그마한 가지들이죠. 점점 뻗어나가는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서도 요 안에서도 링이 있고 트리가 있고 뭐 이런 스타가 있고 이런 거예요. 참고로 얘는 스타예요. 마지막에는 얘가 가운데 있다고 보면 스타 커넥션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그냥 단지 아무 점이나 찾아서 연결했다기보다는 지리적인 위치를 항상 생각했다. 왜냐하면 와이어드 네트워크로 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링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커넥티비티에 관한 아까 말했지만 커넥티비티도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레이어별로 어떻게 보면 어떤 스코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매트릭도 달라지는데 저 같은 피지컬 레이어에서 보는 사람들은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들은 트랜스미션 레이트 인 BPS와 에러 레이트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어쩌고 하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주로 링크에서는 에러가 없다고 하고 많이 어널리시스를 하고 딜레이와 드루풋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다라고 했고 딜레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드루풋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구별을 해야 될 게 뭐였죠? 우리가 링크라는 게 있으면 어떤 두 노드 사이에 딱 링크가 있다고 하면 두 호스트 사이에 또는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링크가 있다면 자 이제 어떻다고요? 이 링크에는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주로 라디오 웨이브라든가 뭐 아쿠스틱 웨이브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할당된 밴드 위스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라는 단위로. 그러니까 링크의 밴드 위스라는 게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50Hz라고 해서 제가 50bps밖에 못 보낸다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bps 단위로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떤 노이즈, 그다음에 여기 채널 환경을 잘 모델링하면 우리가 이 링크의 커패서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링크 커패서티는 도달 가능한 가장 빠른 비트 전송률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맥시멈 트랜스미션 레이트 또는 theoretical maximum transmission rate라고 보면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practical, theory의 반대말은 practice잖아요. practical rate는 그것보다 낮은데 그것을 link rate라고 하고 같이 BPS를 쓰겠어요.
반면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이제 딜레이와 트루풋을 중시하는데 지난 시간에 딜레이에 대해서는 좀 봤어요. 딜레이를 분석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투 포인트인데 네트워크 상에 투 포인트인데 그게 하나의 링크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투 포인트일 때와 여러 링크들로 연결된 예를 들면 엔드 투 엔드 인 경우,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인 경우 조금씩 달랐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런 그림. 그래서 이때는 노드 A, 노드 B 이렇게 두 개. 예를 들면 얘도 라우터, 얘도 라우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바로 하나의 링크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노드 A라는 라우터에는 이미 어떤 QGA 비츠가 버퍼에 들어있어요. Q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새로 P 비츠짜리 어떤 패킷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P 비츠짜리 패킷이 이 라우터를 통과해서 이 링크를 통과해서 노드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도착했는데 여기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지연.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녀석이 어쨌든 먼저 날아가야지 전송이 돼야지 이제 이 녀석이 전송이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먼저 이 대기 행렬에서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맥도날드, 버거킹에서 서버한테 왔어요. 요즘은 터치로 하니까 뭐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옛날에 줄을 섰죠. 그래서 그게 큐잉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R이 여기 있는 어떤 링크의 레이트라고 한다면은 이게 세컨드가 되죠. 이렇게 나누면 이게 다 전송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여기 사실 갭이 좀 있는데 언제나 뭐 일단은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요 P 비츠가 쭉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 여기서 보냈지만 이 링크가 굉장히 멀다고 하면 해저 케이블로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도착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요 시간 차이는 요 기울기는 다 똑같고 요 기울기에 따라서 요 시간을 쳐다보면 이것이 프로퍼게이션 타임이고 링크가 길거나 이 케이블의 미디엄이 이 전파시키는 웨이브가 예를 들면 느리게 전파된다면 당연히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큐잉 타임, 프로퍼게이션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링크가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링크에서 저런 것들이 다 생길 거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프로세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걸 보면요. 지난 시간에 딜레이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은 여기 트루풋에 대해서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딜레이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딜레이 지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티어리 말고도 큐잉 티어리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대체로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어떤 수학이 쓰이느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긁고 터치보다는 조금 더 하고 지나가고 거기서도 당연히 일종의 그 책이 한 권이고 그게 띠어리니까 무슨 띠어렘 뭐 리절트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리절트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는데 요 그림 그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이 호스트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겠어요? 나의 링크가 또는 나의 이 파일 트랜스퍼나 뭐 아니면 이런 세션이 제일 좋기를 바래요. 딜레이도 적고 그렇잖아요. 스루풋도 높고. 그런데 나의 패켓들의 시퀀서 오브 패켓의 딜레이와 딜레이를 낮추고 트루풋을 높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호스트가 전송하는 시퀀서 오브 패켓의 딜레이는 길어져야 되고 트루풋은 낮아져야 된다고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렸던 저 이상한 그림, 정치적으로 매우 불건전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사실 이 그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달라진 게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최적화 하나였잖아요. 함수 하나. 그러다가 잠깐 이건 뭐지? 그러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제가 아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안에서는 요 선상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정치 과잉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왕따 당하는 그런 386 세대들에게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선배들이 노크를 막 해요. 수업 시간에. 그러더니 교수님 뭐 저희 우리 동맹 휴업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래. 이상한 학교죠. 네, 그러면 갑자기 선배들이 왁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동맹 휴업을 하는 데 대해서 찬반 토론과 투표를 하자 갑자기 그래요. 저는 수업하고 싶은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더니 막 수업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 왜 우리 수업을 방해하냐? 나는 바쁜 사람이다. 과외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진도 제때 나가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면은 돌아오는 답이 뭐예요? 옆에 있는 학생이 이 독재 체제에 동의하는 자는 동맹 휴업을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죠? 마치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한 자는 신이 없다도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P이면 Q이다를 스테이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거꾸로 생각하죠. 신이 없다고 하는 놈은 나쁜 놈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다음 주 화요일 날 동맹 휴업하지 말고 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갑자기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토요일 날 시위를 하자 모여서. 그랬더니 갑자기 선배가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뭐라 그래요? 토요일 날 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토요일 날 한다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위 뭐합니까? 했더니 이제 그날부터 왕따가 시작되었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시위에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잡힐 뻔했는데 정경한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림 있잖아요. 보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특히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에 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분이 정의란 무엇이냐 하길래 이런 그림 그리고 막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하는 게 뒤에 나올 오늘 공리주의, 유틸리테어리아니즘 그것만 열심히 까고 그냥 이렇게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거 이그젠플 들고 엔터테인을 열심히 하시고 책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는 이 멀티 크라이테리언 오티마이제이션을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게 최적화라든가 사실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까지도 아는 그런 툴을 쓰지 않았으니까 비판이 많았겠죠. 그랬더니 이제 또 책을 또 쓰셨죠. 경제 얘기하고 경제정의 얘기하면서. 근데 그 책도 역시 실망스러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이 유틸리티와 페어니스에 대해서 보겠어요. 사실 페어하냐 안 하냐. 이 페어니스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저걸 공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특히 영미권에서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도 교수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저죠. 교수한테 제가 어떤 룰을 말했어요. 우리 채점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옷 벗을 각오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t's not fair. 왜냐하면 fairness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unfair하다 그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 가서 뭣도 모르고 교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It's unfair 그랬다가 와 분위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막 총 꺼내든 강의실에서 총 꺼내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싹 했어요. 참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어쨌거나 페어니스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저희까지 진도가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목표는 챕터 2를 끝내는 거였는데 오늘 왠지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서 큰일이네요. 자, 드루풋을 봅시다. 딜레이와 드루풋 차이가 뭐냐? 간단히 생각하면 딜레이는 단위가 뭐죠? 세컨즈겠죠? 그럼 드루풋은 뭘까요? 드루풋은 드루풋은 비츠 퍼 세컨드일 수도 있고 바이트스 퍼 세컨드일 수도 있고 패킷스 퍼 세컨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만 보더라도 한 패킷의 길이가 어때요? 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킷스 퍼 세컨드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개는 일단 단위가 다르죠. 이 단위가 다른 게 있는데 throughput은 뭐냐? 영어를 치면 through가 패스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 throughput은 뭐냐면 뭔가 지나가는 율과 관련되는 것 같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throughput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딜레이 할 때는 어떤 한 패킷이 그렇잖아요. 어떤 링크를 통과할 때 또는 한 패킷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때의 시간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얘도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한 패킷에 관한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파일을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전송한다든가 큰 파일을 링크에서 전송할 때 어떻다고요? IP, 더 인터넷 프로토콜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개로 잘라요. 사실은 이제 TCP라는 프로토콜에서 여러 세그멘트로 자르거든요. 그다음에 그 세그멘트를 인캡슐레이트해서 예를 들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드루풋은 뭐와 관련되냐면요. 이 패킷 전송할 때 아까 약간 갭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 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throughput over transfer예요. 하나의 패킷 전송이 아니라 여러 패킷들의 전송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한 꾸러미. 그래서 그다음에 패킷들 사이에는 갭이 있는데 이 갭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럼 갭 때문에 왜 일이 생기냐? 갭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림을 보면서 합시다.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비주얼라이즈를 굉장히 잘해요. 오늘도 보니까 필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이 simplify, 비주얼라이즈라는 단어를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뇌리에 찰싹 달라붙는 메시지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배운 그 success라는 에크로님으로 대표되는 simple, unexpected 뭐였어요? concrete, credible, emotional, story 이렇게 하면서 찰싹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들려면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한다고 할 때 처음에 나온 게 simple이었죠. 놀랍게도. 예. 그다음에 concrete는 일종의 비주얼라이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앱스트랙트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든다든가 그렇죠? 만져지게.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도 단순화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단순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때요? 디테일이 사라졌다 하고 항상 내가 완벽하진 않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즈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때가 있어요. 이 두 이그젬플에서처럼. 이 두 이그젬플은 우리가 시퀀스 오브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throughput이라는 것이 링크 레이트와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예예요. 자, 먼저 봅시다. 여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돼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한 노드, 다른 노드, 여기 링크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링크는 레이트가 R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링크는 내가 그냥 쭉 전송한다고 하면 어떤 프로토콜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쭉 전송한다고 하면 R bits per second로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sequence of package를 전송할 때 그 레이트에 도달 못하느냐를 이제 여기 그림이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TCP/IP인 TCP와 IP로 네트워크 스위트 두 개로 된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이. 자, 봅시다.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패킷이 날아가는 거예요. 편의상 모든 패킷은 같은 길이로 했어요. 자, 패킷이 여기서부터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타임축이고 이렇게 끄면 동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뭐라고요? 요 길이가 시간으로 propagation time이라고 했었죠. 앞에서 링크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첫 번째 요 패킷이 있다면 패킷의 첫 번째 비트가 날아가서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패킷의 마지막 비트가 여기 날아가서 도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패킷을 전송하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이 이그젬플에서는 세 개 보내고 나서 지금 소스가 기다리죠, 뭔가를. 뭘 기다리는지 봅시다. 첫 번째 패킷의 마지막 비트가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에크널러지를 했어요. 이 acknowledge 패킷이 날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물론 acknowledge 패킷을 생성해서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여기서는 simplify 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over simplify를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소스는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패킷은 무사히 도달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번째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왜 그래 그냥 다 보내면 되지 싶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패킷을 1000만 개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0만 개를 보내는데 어떤 이유로 굉장히 내가 요 링크가 불안해서 또는 이 링크가 소스 데스티네이션에서 여러 라우터를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0만 개를 한 번에 덤프를 해버려요. 잘 가는지 마는지 보지도 않고. 인터넷은 어떻다고 했죠? 이
보내고 나면 데스티네이션에서 에크 패킷을 보내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로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대충 예를 들면 세 패킷, 사실은 비트로 하든가 바이트로 하든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비트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내고 나서 예를 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세 패킷까지는 그냥 막 보내도 되는데 에크를 받지 않은 패킷이 세 개를 넘어가게는 하지 마. 이런 약속을 서로 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스는 어때요? 일단 세 개를 이미 보냈잖아요. 이것을 밖에 나가 있는 아웃스탠딩, 여기서는 이제 패킷이라고 할게요. 비트일 수도 있고 이게 단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에크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별일이 없다면.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웃스탠딩 패킷의 수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패킷은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여기서는 아웃스탠딩 패킷이 3개인, 즉 윈도우 사이즈가 3패킷인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토콜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면 내가 이 링크 자체는 RBPS로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어때요, 실제로? 3개 보내고 기다리죠. 첫 번째 게 가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어때요? 대충 생각하면 아웃스탠딩 비트 수를 예를 들어서 뭐 B 비트 몇 개라고 했죠, 여기서? 잠시만요. 네, 숫자를 안 써놨는데 잠시만요. 그냥 아웃스탠딩 비트 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Q 비트라고 해봐요. Q 비트가 아웃스탠딩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요 시간이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그으면 사실 라운드 트립 타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전송하는 데 걸리는 거고 프로포게이션 타임이고, 예, 그래서 나눠지긴 하지만 대충 생각하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approximately.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을 내가 허용 가능한 아웃스탠딩 비트 수로 나누면 이게 BPS 단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R보다 작고 얘가 드루풋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보내면 이 링크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면 RBPS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에크가 안 된 패킷들로 완전히 차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서로 약속을 좀 해서 잘 받았으면 그 다음에 보내고 하자라는 프로토콜을 만들면 어때요? 예, 드루풋이 링크 레이트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아웃스탠딩 이런 말 생략하고도 어떠냐면 A라는 노드가 자기 자신이 두 개의 시퀀시즈를 만들어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는 C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하나는 D에게 전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 링크 레이트는 R인데 나는 어때요? 요 까맣게 칠한 녀석은 2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R로 여기를 통과하겠죠. 대신에 그레이도 2분의 R로 통과하겠죠. 그럼 이 링크 레이트가 다 RRR이라도 얘는 어때요? 아무 다른 패킷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A부터 C까지는 2분의 R밖에 어치고 못하죠. A부터 D까지도 2분의 R이라는 스루풋으로 밖에는 못 가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실제 링크 레이트보다 낮은, 최대한 하면은 같겠죠. 낮거나 같은 스루풋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 개의 잘 비주얼라이즈된 이그젬플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딜레이와 스루풋이 왜 좀 다른 건지는 알겠죠. 딜레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딜레이는 이렇게 돼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는 에크 패킷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내가 딱 보낸 것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딜레이 얘기할 때는. 그런데 스루풋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그 에크 패킷 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액크널리지 안 된 아웃스탠딩 비트 수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딜레이 G터인데요. 앞서 이제 딜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보내고 나서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링크를 통해서 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sequence of packets를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저처럼 출장 가서 와가지고는 잠깐 이번 달에 30기가를 받았네. 정부가 회사들 팔을 비틀어서 와 신난다. 평소에 1.5기가인데 이러면서 마음껏 써보자. 그러면서 그저께 밤에 제대로 못 본 더 글로리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예, KTX를 타고는 와이파이 연결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뭐 잘 끊어지는데 하면서 막 럭셔리하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 긴 파일을 쪼개가지고 보내는데 어떤 패킷은 그렇잖아요. 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어떤 패킷은 딜레이가 얼만데 어떤 패킷은 딜레이가 길어졌다 또 짧아졌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항상 서로 다른 패킷. 하지만 나의 어떤 트랜스퍼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어떤 값을 중심으로 평균 값을 중심으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한 값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을 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동일한 값이 아니에요. 여러 패킷을 내가 보낼 때.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메일이다. 그럼 별 중요 안 하죠. 그렇죠? 긴 이메일인데 다 받아서 나중에 합쳐놓고 서버에서 이메일 다 왔어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면 뭐 문제는 없는데 더 글로리를 보고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빙빙빙빙 도는 거 있죠. 버퍼링 이러면서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어때요? 이게 뭐 넷플릭스 앱은 왜 이래? 라든가 아니면 괜히 죄도 없는 SKT는 왜 이래? 라든가 KT로 갈아탈까? 뭐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딜레이가 지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또는 확률적으로 이거 넘어갈 확률은 딜레이가 극히 적어 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아예 어때요? 플레이를 하기 전에 버퍼에다가 쭉 쌓아놔요. 패킷들을. 바로 플레이 안 해주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도 트릭을 써요. 예를 들면 내가 전화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딱 갔는데 바로 통화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회사는 괜히 필요도 없는 뭐 바로 페이지 안 가고 뭐 음악이 나오죠. 자기 회사 로고 같은 게.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마치 스무드하게 연결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거나 이 딜레이 지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플레이백 버퍼를 주는 거. 그리고 그 플레이백 버퍼 사이즈는 스무드하게 연결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맥시멈 딜레이가 생길 때도 문제가 없게. 왜냐하면 버퍼가 다 비어버리면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시멈 딜레이를 고려해서 플레이 버퍼가 empty 되지 않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100만 년이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그 서비스를 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그래프 티어리 말고 큐잉 티어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큐잉 티어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Q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대기열 이런 뜻이에요. 뭐 대기 행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열 그러면 왠지 우리는 매트리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열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뭐 버거킹에 간다거나 그럴 때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두 개로 돼 있죠 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은 하나고 그렇잖아요. 줄은 하나로 선 다음에 마지막에 키오스크가 두 개 있고 거기다 주문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어떻게 됐어요? 공항이라든가 특히 지금도 그렇죠. 공항에는 어때요? 그 검색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각각의 검색대에 큐가 각각 있죠. 물론 초반에는 하나다가 어떤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그 개수만큼으로 늘어나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어디 설까? 어떤 때는 나는 저기 가서 서고 싶은데 여기 있는 어떤 이런 분들 당신 절로 가시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입국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그래서 분명히 저 뒷좌석에 앉았던 친구는 벌써 가가 짐 찾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서 있어요. 네. 그런 줄이 Q예요. Q. 알겠죠? 그래서 이 대기열이 있고요. 그럼 이 대기열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대기열에서 나는 일단 기다리죠. 내가 서비스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 다음에 갔어요 또. 그랬는데 보통 이 숙련도에 따라서 서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서비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숙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뭐 어디 거기에 티켓팅 하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더니 쫙 보더니 타다다다 해서 딱 붙여주고 짐 딱 얹고는 안녕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줄은 옆에 있는
일행은 딱 갔더니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죠? 어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짐은 몇 개이신가요? 두 개인데 딱 보니까 짐은 몇 개이시죠? 붙이는 거 맞으신가요? 말도 느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서비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길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큐잉 디어리. 뭘 사용하겠어요? 확률 이론을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Q에 이제 커스터머가 도착한다고 해보세요. 공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고 여기에 카운터들이 쭉 있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대로 줄을 설 수 있다고 해보세요. 또는 뭐 한 줄을 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관찰을 하면 어때요? 이게 타임 축이면 한 명 도착했어. 그 다음 사람 도착했어.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arrival과 arrival 사이의 시간을 inter arrival time이라고 하거든요. 말 되잖아요. inter arrival, arrival 사이 시간, time. inter arrival time을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지만 exponential random variable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좀 들어봤겠지만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은 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지난번에 이게 꺼져가지고 한번. 예. 괜찮은 거죠? 지금 나오고 있나요? 스피커로? 예. 대학원 수업은 그냥 녹음 안 돼도 뭐 내가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 강의는 밖에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도달을 하는데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웠냐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은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갖는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 어라이발 타임을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어떤 exponential random variable with mean 얼마다라고 하면요. 한 명 도착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가 그 전에 몇 명 도착했는지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5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5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새로운 커스터머가 어라이벌 할 때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동일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얼마 기다렸는가는 상관없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때는 한 뭐 2, 3분 내에 왔는데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1, 2초 내에 올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새로 그때가 막 누가 도착했고 그 다음 사람 새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런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갖게 모델링을 많이 해요. 물론 안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처음이 뭐냐면 처음에 M이라는 게 뭐냐면 Q에 도착하는 인터 어라이벌 타임의 디스트리뷰션이 IID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고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레이트가 예를 들면 람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서버가 서비스 해주는 타임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IID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대기 행렬 하나는 Q와 서버로 구성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뭐 버퍼와 서버인데 이게 Q예요. 사실은 이게 Q고 이게 버퍼와 서버인데 이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MM1Q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M은 요 어라이벌이 인터 어라이벌이 익스포넨셜. 요 M은 서비스 타임이 익스포넨셜. 1은 요 Q가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Q 하나로 돼 있지 않고 여러 개 Q로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요즘은 전형적이죠. 한 줄로 오다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적당히 나눠주고 뭐 한 명씩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러 개 있고 서버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집에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은행이라고 해보세요. 번호표 이런 거 해서 기다리는 아니면 줄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걸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뭐 띠어리를 만드는데 흥미롭게도 이 그래프 띠어리와 이런 큐잉 띠어리를 잘 결합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마 저런 게 계산이 되겠어? 했던 것도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틀즈 리절트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내용은 큐잉 띠어리 내용은 다 지나갈 거예요. 뭐냐면
앞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MM1Q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Q가 하나고 거기에 버퍼가 하나 있고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갖는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고 서비스 타임도 익스포넨셜이고 그렇게 했을 때 리절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제너럴한 환경 하에서도 익스포넨셜도 아닌 버퍼, 서비스도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한 가정 하에서도 거의 동일한 리절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리틀즈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온 리절트가 앞서 이퀄 잘 따져보면 위에 MM1Q에서 나온 뭐 예를 들면 average time that a customer spends being served. 그다음에 average queuing time that a customer waits before getting to the 뭐 cashier 여기 서버까지죠. average number of customers in a line 또는 버퍼 뭐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동일한 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흥미롭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이번 학기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그 학부 과목 있잖아요. 전자수학 듣는 학생들은 이번 교과서를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김용준 교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는 이 포화송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아까 보면 제가 그 커스터머가 어라이벌 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요 시간에 한 명, 요 시각에 한 명, 요 시각에 한 명.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컨티뉴스 타임 축에다가 지금까지 커스터머가 몇 명 왔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제로면은 처음에 한 명도 없다가 한 명 도달하면 1로 뛰겠죠. 또 한 명 도달하면 또 1로 뛰겠죠. 한 명 도달하면 1로 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uncertainty를 가진 continuous time이면서 continuous time인데 사실은 discontinuous죠. 스텝. 이런 펑션을 내는 랜덤 프로세스를 파송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두 개의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더했더니 어라이벌 레이트가 얘가 람다1, 람다2일 때 두 개 더한 것처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리절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큐잉 디어리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페어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이거 빨리 지나갔다고 해서 큐잉 디어리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큐잉 디어리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MM1Q라는 게 기본인데 여기 보면 뭐 GG1Q 이런 것도 있고요. G는 제너럴한 어라이벌, 인터 어라이벌 디스트리뷰션, G는 제너럴한 서비스 타임 디스트리뷰션, 뭐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로어케이스 n이면 n-개의 서버 이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큐잉 디어리 관련된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페어니스예요. 이 페어니스는 리소스 엘로케이션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예요. 리소스 엘로케이션 문제라는 것은 최적화 문제의 어떤 서브셋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리소스라는 것이 컨스트레인트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자원. 그렇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양수보다는 작겠죠. 유한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럿한테. 그러면 이제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주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라면 한 명한테 x를 주면 다른 한테는 예를 들어서 1-x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x는 항상 x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맞습니까? 죄송해요. 1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이상하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x 값을 0에서 1 사이로 조정하면 첫 번째 사람에게 주는 양, 두 번째 사람에게 주는 양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x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utility가 u of x가 예를 들면 같은 함수일 리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x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의 행복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효용도라고 할 수도 있고 utility가 u1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다른 펑션을 가질 거예요. 이것도 참 경제학에서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그 가격과 프라이스와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경제 쪽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예. 프라이스와 밸류가 다르다는 건 알죠. 그렇죠? 예. 같은 프라이스의 물건이라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밸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가격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일본 그 로봇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레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격은 나와 우리 아내에게 똑같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샀을 때 행복감은 저에게는 무한대에 가깝겠죠. 저희 와이프에게는 쓰레기가 하나 늘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른 유틸러티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일한 어떤 리소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x와 1-x로 나눠주면 이렇게 두 사람의 행복도 또는 효용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을 예를 들어서 U1축이고 이쪽을 U2축이라고 놓은 다음에 그리고 효용성은 보통 어때요? 단조 증가 함수로 해요. 어쨌든. 그럼 얘도 이제 편의상 둘 다 0 이상이라고 해놓읍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리소스를 어떻게 할당하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행복도 U1, U2가 점으로 어딘가 찍히겠죠. 맞습니까? 이제 어딘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x와 1-x가 아니라 x1과 x2로 하고 중간에 제가 빼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한테는 조금 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x2 이렇게 주고 x1은 0에서 1 사이 x2도 0에서 1 사이 x1 더하기 x2는 1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래서 국민이 2명이에요. 저 빼고. 네. 또는 아니면 국민이 2명이에요. 저와 어떤 피지배인, 피지배자. 그랬을 때 제가 할당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U1, U2가 무수히 서로 다른 점으로 찍힐 텐데 보통 어떻다고요? 저런 경우에 자원이 한정돼 있으면 이쪽에 생기는 어떤 리즌이 있을 거예요. 리즌이.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떤 때는 다각형이 돼요. 스무드한 커브가 안 되고요. 피스와이즈 컨스턴트한 프론트엔드를 갖는 게 나오기도 해요. 놀랍게도 스무드하게 반드시 나오진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보통은 이게 이제 컨벡스 도형이 돼요. 볼록한 도형. 볼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않다고 보면 이제 그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컨벡스 헐을 만들면은 저렇게 또 돼요. 그리고 컨벡스 헐은 어치버블 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최적화나 경제학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치버블 리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옵티멀 프론트엔드에 있기만 하면 일단은 뭐예요? 다른 선입견을 다 배제하면 다들 서로 동등한 어떻게 보면 동등한 최적 포인트들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내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차지한 사람들이 법으로 이렇게 하자고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디어란 수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밤에 100분 토론하는데 여당 야당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책을 하자 저렇게 정책을 하자고 하면서 요 그림 딱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너희들 건 어디 있어? 지금 현재 너희들 법안은 여기 있고 우리 법안은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라든가 아니면 싸울 때 봐봐요. 너희들 법안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법안은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니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그려놓고는 너희는 A를 주장하고 우리는 C를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두 당이 A 포인트와 C 포인트를 주장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그저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200석을 얻었고 너희가 100석이야. 투표하자고.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할 말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바보같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다수당이라고. 왜냐하면 다음번에 예를 들면 뭘 처리를 하는데 계속 양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는 4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내려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보통은 최적화 이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어떤 U1과 U2가 다 들어가는 하나의 또 함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최대화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철학이 싸울 텐데 요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철학이 싸울 텐데 어떤 게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놀랍게도 페어하다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다들 어떤 센스로 봅시다. 처음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두 개의 플로우가 있고요. 뭐냐면 여기
이런 상태라고 합시다. 이게 라우터 1이고 이게 라우터 2고요. 여기에 1번 호스트, 2번 호스트가 있고 둘 다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데이터를 다 보냈던 이 라우터가 어때요? 이 라우터가 뭐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느 쪽을 먼저 이 링크를 사용하게 해줄 거냐를 얘가 결정한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버퍼가 하나면 어때요? 먼저 들어온 놈 어떻게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고 리소스 X1, X2로 할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크에서 예를 들면 X를 할당받고 하나는 1-X를 할당받는 거예요. 편의상 스케일을 1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퀄인데 빠졌네요. 이퀄이.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 플로우에 대해서 요 플로우가 여기 지나갈 텐데 첫 번째 플로우에 대해서 X를 할당하고 두 번째 플로우에 대해서 1-X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를 X라는 플로우 레이트를 할당하고 1-X를 할당해서 1이라는 그게 1GBps일 수도 있고 1TBps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다고 해봐요. 얘가 보내는 이 시퀀스 오브 패킷과 얘가 보내는 시퀀스 오브 패킷을 이 각각이 다르게 느낀다고 해보세요. 행복감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레이트 X로 보낼 때 어떤 2배의 A를 곱하고 레이트에 곱한 것만큼 느껴요.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 값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틸러티가 두 개의 유틸러티가 서로 좀 다른 함수가 됐죠. 그렇죠? 이 사람은 2배의 캐피탈 A의 리소스. 이 사람은 캐피탈 A의 할당된 리소스인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밸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느끼는 밸류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X를 찾을 거예요. X를.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X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요 리전이 어치버블 하겠죠. 맞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X 더하기 1-X는 사실 1이고요. 0 이상. 그 다음에 U1은 2AX, 그 다음에 U2는 A 1-X니까 여기 자리에 대입하면 2A분의 U1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때요? A분의 U2가 되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A U1 더하기 2A U2 less than or equal to 2A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잠깐만요. A가 뭔가 잘못됐죠? 예,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셉트들을 생각하면 2A, 0 맞습니까? 그다음에 0, A 그다음에 요 안에를 어치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직각 삼각형이 우리가 도달 가능한 어치버블 리즌이 되겠어요. 이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 축이 U1, U2 축이에요. X1-X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유틸러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U1, U2를 맥시마이즈 하자고 주장해요. 이게 좋은 것 같다. 무슨 뜻이죠? 뭐냐면 U1, U2가 있는데 요 값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큰 거 어느 거예요? 사실 이렇게 끄은 다음에 이제 찾으면 되죠. U1 equal U2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해봤겠지만 max of U1, U2가 어떤 A 값이라고 하면서 A를 바꾸면 요 U1, U2 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x U1, U2 equal 2A 그러면 뭐가 되죠? 이렇게 생긴 점들이 2A를 내는 거죠. 2 캐피탈 A를. A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점들이 캐피탈 A를 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요게 어치버블 리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치버블 리즌에 있으면서 맥스 오브 U1, U2를 크라이테리언으로 잡아요. 우리가 한 개의 스칼라라이즈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옵티멀한 거예요? 이 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면 그때 U1, U2가 맥시마이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X 1-X 입장에서는 X에다 1을 주고 1-X에 0을 주는 거죠. 즉, 한 명에게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빵을 받았을 때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아, 다이어트 중인데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갑자기 너 다이어트 중이야? 넌 먹지 마. 그리고 다 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어, 효용성이 훨씬 맥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좋으니까. 이거 페어한가요? 참 애매하죠. 예. 페어니스라는 것은 사실은 크라이테리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트워크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못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아예 내가 낸 세금에서 나에게 혜택이 받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3명, 4명 낳았어도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어. 당신 좋으려고 자식을 낳은 거지 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출산 때문에 난리를 하더라도 당신은 소득이 연간 1억 이상이니까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썸을 하면 어때요? 썸. 그러면 이제 sum of U1, U2가 어떤 A라고 하면서 A를 바꿔봐요. 그러면 어떤 점들의 집합이 나오죠? 자, A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A가 1이면 요거, A가 2면 이거, A가 2A면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sum으로 한 다음에 또 누가 얼마를 갖는지 보니까 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maximized 된 sum은 max sum이잖아요. 여전히 2 캐피탈 A고 또 어때요? 전 빵 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한테만 다 주자는 거예요. 글쎄, 과연 저것도 맞나? 한편, 미니멈은 어때요? maximize min, maxmin이라고 해요. maxmin criterion. 이거는 maxmax고요. 이건 maxsum이에요. maxmin은 어때요? 미니멈이 A라고 하면 A가 1일 때 요 선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저 achievable reason을 놓고 적용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또 뭐예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나오는 전체의 또 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요 지점은 2A였잖아요. 2 캐피탈 A. 근데 요 지점은 2 캐피탈 A보다 작잖아요. 그것도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려서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이게 맥스민 크라이테리언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퀄라이저 룰이 돼버려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틸러티를 가지게 돼요.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 정치 철학들을 보다 보면 이런 주장들도 없지 않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인 평등을 제공하자. 리소스가 어떻게 가든 간에 유틸러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 빵이 뚱뚱하니까 당신은. 근데 3일 굶었어요. 근데 당신은 뚱뚱하니까 이 빵이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할당에다가 캐피탈 A를 곱하고 당신은 얼굴이 빛이 안 좋아. 내가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겠죠.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놀라운 건데 U1 곱하기 U2를 맥시마이즈 하잖아요. 이거 왜 이럽니까 했더니 해보면 어떻게 돼요? U1 equal U2가 A 1이다 2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런 쌍곡선으로 되죠.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얘도 아니고 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 네, 빨리 끊으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 뭐라고 하죠? 참고로 이게 utilitarian criterion이라고 하죠. utilitarian sum. 그러니까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예, 행복합의 최대화인 거죠. 예, 유틸리테리언은. 예.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중간이 나오는데 저게 여러 상황에서 상당히 공정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사람들이 저것을 프로포셔널 페어, 비례적 공정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적절한 다루기 쉬운, 우리가 매터매티컬리 다루기 쉬운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기다 로그를 씌우면 어때요? 로그 유틸리티들의 썸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아무래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 간단한 이그젬플, 간단한 리소스 엘로케이션에서도 그냥 이 크라이테리언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유틸리티 포인트, 오퍼레이팅 포인트들만 가지고 보면 생기는 게 어떤 어치버블 리즌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컨벡스 셋이 된다는 거, 맥스 되는 게 좋을 때 그걸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 여러 크라이테리어, 즉 크라이테리언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소스 엘로케이션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각각은 장점과 단점을 가져요. 위너 테이크 잇 올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대표적인 맥스죠.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고요. 맥스 썸을 하면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이고요. 맥스 민으로 했더니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하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아예 적절히 좀 애널리티컬하고 괜찮은 거 없을까 했더니 그냥 곱해서 하자. 곱이 맥시마이즈 되게 하자. 프로덕트 오브 유틸리티.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럴듯하더라.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떠들었는데 섹션 하나 겨우 끝냈죠. 예, 2.2까지 끝냈고요. 퀴즈 범위는 2.2까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퀴즈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닐 거라서 시작하자마자 아마 퀴즈를 보고 월요일 날 그다음에 2.3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